안녕하세요. SPSS 실습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상관이고요. 교재는 17장 상관 분석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상관계수, 그 중에서도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변인들이 분포해 있는 정도를 표현해 주는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관계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두 변인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 숫자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절대값 1로 갈수록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매우 강하다, 상관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값 0에 가까워질수록 두 변인 간의 상관이 매우 낮다,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는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문제를 보시면 학생부, 논술, 수능 점수 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라는 것이 예제 문제입니다. 네, 아까 상관을 말씀드렸듯이 상관은 두 변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 변인 간의 상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학생부와 논술, 그 다음에 학생부와 수능, 그리고 논술과 수능 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자료 분석 데이터를 여시면 되고요. 자료 분석 데이터 중에 19번 상관 분석 데이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수험 번호, 이거는 이제 각 학생들의 고유 번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성적, 그 다음에 논술 성적, 수능 성적, 이렇게 세 가지 변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변인들은 보면 약 1000개의 변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상관값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산점도를 그려볼 건데요. 산점도는 뭐 논문이나 어떤 보고서 양식에 직접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자가 먼저 살펴보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1000개의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연구 문제에서 학생부, 논술, 수능 이 세 변인 간의 상관이었는데 그럼 가장 먼저 학생부와 논술 이 두 변인 간의 산점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바에서 그래프를 선택하시고요. 그래프에서 레거시 대화 상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메뉴 선택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산점도와 전도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명령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 단순 산점도가 기본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더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도 있지만 우선은 단순 산점도가 오늘의 수업 내용이니까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명령창이 하나 새롭게 뜨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와 논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니까 X축에는 학생부, Y축에는 논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위치는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부를 Y축에 넣어도 되고 논술을 X축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산점도 그래프가 아웃풋에 나왔습니다. 이 각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점들이 각 학생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점의 학생은 무엇이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학생부 점수는 약 한 365점 정도를 가지고 있고 논술 점수는 약 51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분포는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떠냐? 이 학생은 학생부 점수가 400점일 때
논술 점수가 약 한 85점 정도 되는 학생이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점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포를 가지고 정적 분포라고 하죠. X축이 증가할수록 Y축도 함께 증가하니까 정적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개수는 이 그래프로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번 이번에는 학생부와 수능의 점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그래프로 가셔서 산점도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학생부와 논술이 아니고 수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Y축에 수능을 넣고 확인을 누르면 네, 밑에 그래프가 나오죠. 네, 이번에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까 보았던 논술과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수능과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조금 다르다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의 기울기보다 수능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고 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상관계수가 이게 조금 더 클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상관계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관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바의 분석을 누르시면 여기 상관 분석이 있고 여기서 이별량 상관계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변수들을 오른쪽에 넣고 다른 옵션 선택하지 않고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네, 여기 메뉴에 보시면 피어슨, 캔델, 그다음에 스피어만 이런 개수들을 구할 수 있는데 주로 피어슨을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피어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상관표가 나옵니다. 네, 오른쪽에 학생부, 논술, 수능의 변수가 있고 왼쪽에 또 학생부, 논술, 수능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이렇게 학생과 논술의 상관계수인데요. 0.311이고 별표 2개 해서 유의수준 양쪽에 P값이 0.000보다 작다 해서 0.311의 상관계수를 가지며 유의수준 양쪽 수준으로 유의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0.311이 어떤 정도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네, 이런 느낌이 0.3 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산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아까 학생부와 수능은 어떻게 되느냐 학생부와 수능의 상관계수를 보니 0.77이고 유의수준 양쪽에서 0.000보다 작아서 유의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아까 더 기울기가 가파랐는데 이 기울기가 가파른 정도가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하나는 0.311의 상관 또 하나는 0.707의 상관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부 점수가 높을수록 논술의 점수가 높은 것 의 관계는 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점수가 높을수록 논술의 점수도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둘의 관계는 0.32로 조금 보통 아니면 보통에서 약간 낮은 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성적이 높을수록 수능의 성적도 높아지는데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는 매우 높은 0.71의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실습에서 다룬 상관계수와 산점도를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